지나온 세월의 강을 건너 이제 인생의 장엄한 황혼이 내리는 언덕 위에 서 계신 당신에게 세상 가장 내밀한 목소리로 말을 건넵니다. 부디 당신의 남은 인생은 이제 당신 자신만을 위해 지독하게 그리고 눈부시게 살아내셔야 합니다. 어쩌면 이 말이 당신의 평생에 걸친 믿음을 거스르는 것 같아 낯설고 서늘하며 지독히도 이기적인 주문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착한 아들, 딸로, 헌신적인 배우자로, 그림자 같던 부모로 살아오며 나라는 단어는 늘 문장의 가장 마지막에 놓는 것이 이덕이라 배워온 당신일 테니까요. 자식의 등록금 고지서 앞에서 당신의 낡은 옷은 당연한 것이 되었고 배우자의 승진 소식에 당신의 못다 이룬 꿈은 웃으며 접어야 했으며 가문의 대소사 앞에서 당신의 안위는 늘 다음 순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이제는 그 무거운 갑옷들을 당연하게 짊어져 왔던 수많은 이름과 의무들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내려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여기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지독함이란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냉혹함이나 세상과 담을 쌓는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수십 년간 타인의 시선과 기대와 요구 속에서 종이장처럼 얇아지고 닳아버린 나라는 존재의 신성한 본질을 되찾기 위한 가장 뜨겁고도 절실한 사랑에 다른 이름입니다. 내 마음에 허락 없이 들어와 상처를 내는 말들로부터 단호히 등을 돌릴 수 있는 용기, 내 영혼의 평화를 나의 안위보다 우선시할 수 있는 결단력, 더 이상 내게 아무런 기쁨도 주지 않는 형식적인 관계와 소모적인 감정의 낭비에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남은 인생의 품격을 위해 반드시 되찾아야 할 눈물겹도록 건강한 지독함입니다. 이 지독함은 당신의 영혼을 위한 면역체계와 같습니다. 젊은 날에는 수많은 사람과 부대끼며 세균에 노출되어도 강한 체력으로 버텨낼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노년의 문턱에서는 작은 감기에도 온몸이 알아눕듯 사소한 말 한마디, 무심한 눈빛 하나에도 마음이 온통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 당신의 에너지를 일방적으로 빼앗아가는 관계,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환경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철학자 랠프 월도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당신을 다른 무언가로 만들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성취다.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이 정해놓은 괜찮은 사람의 틀에 자신을 구겨 넣어왔습니까?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취 증명서라 믿었고 배우자의 사회적 지위가 나의 얼굴이라 여겼으며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쉼없이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해질녘의 고요한 빛 속에서 가만히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신기루였는지. 텅 빈 무대 위에 홀로 남겨진 배우처럼 정작 나라는 주인공의 삶은 텅 비어버렸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벽에 걸린 낡은 상패는 먼지만 쌓여가고 빛바랜 명함 속 직함은 더 이상 나를 설명해주지 못하며 통장의 잔고는 결코 지나가 버린 젊음의 시간이나 잃어버린 건강을 되돌려주지 못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더 이상 무언가를 채우고 쌓아 올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위대한 예술가가 그러하듯 정성껏 비워내고 덜어내어 본질의 아름다움만을 남기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마치 수백 년 된 고목이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가지를 부러뜨리고 화려했던 잎들을 미련 없이 떨구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잎들과 가지들은 한때 나무의 자랑이었고 존재의 이유였을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를 아는 데에 있습니다. 시절이 되면 나무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가장 깊은 본질인 뿌리와 기둥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날의 명예, 사회적 지위, 쌓아 올린 재산, 심지어는 목숨처럼 여겼던 자식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까지도 이제는 하나씩 사랑으로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나무의 본질처럼 시간의 덮개가 쌓여 더욱 기품 있는 존재, 오롯이 나 자신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소설가 헤르만 헤세는 나에게 도달하는 길은 고통과 체념과 고독을 통해서였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은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과거에 대한 미련과 타인의 원망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것은 아마 당신의 희생에 가장 익숙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은 서운함을 표하고 이기적이라 손가락질하며 당신을 예전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당신은 묵묵히 당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다른 이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내 마음을 속이는 위선이야말로 나 자신에게 저지르는 가장 잔인한 폭력이며 내 영혼을 서서히 죽이는 독약입니다. 이제 당신의 아까운 시간과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오직 당신 자신을 탐험하고 기쁘게 하는 데에 사용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남을 위해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오늘 나의 영혼은 무엇을 원하는가 가장 먼저 질문하십시오. 따스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온전히 그 향과 온기에 집중하는 10분, 좋아하는 옛 음악을 들으며 아무 생각 없이 먼 산을 바라보는 시간, 조금은 서툴더라도 평생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며 느끼는 소소한 성취감, 이 모든 것이 흩어져 있던 당신의 영혼을 다시 다정하게 불러 모으는 거룩하고 신성한 의식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월든 호숫가에 오두막을 짓고 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숲으로 들어간 것은 인생을 의도적으로 살아보기 위해서였다. 나는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들만을 직면하고 싶었으며 삶이 가르치는 바를 내가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렀을 때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하고 깨닫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바로 당신의 월든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요구에 떠밀려 사는 삶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인생의 본질을 마주하고 하루하루를 의도적으로 살아내는 실험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지독하게 산다는 것은 마치 평생을 망망대해에 위해서 남의 나라를 위해 보물을 찾아 헤매던 늙은 항해사가 마침내 자신의 작은 섬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항해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해도를 보거나 별자리를 읽으며 길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내 마음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를 가장 평온하게 하는 바람을 타고 유유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여정에서 만나는 폭풍우는 타인의 비난일 수 있고 암초는 과거에 대한 후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늙은 항해사는 이제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겪어냈기에 그는 마침내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항구가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화가 조지아 오키프는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세상을 온전히 나만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당신만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자식이나 배우자가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 좋아하는 색깔로 하루를 칠하고 당신이 듣고 싶은 음악으로 공간을 채우며 당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혼자 밥을 먹는 것을 두려워 말고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고독과 단둘이 마주 앉을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법입니다.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일생일대의 특권은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무대에서 이루어야 할 가장 위대한 과업입니다.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나의 밝은 면과 더불어 어두운 면까지도, 나의 장점과 더불어 나의 약점과 결점까지도 모두 끌어안고 사랑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평생을 숨기려 했던 나의 못남, 감추려 했던 나의 욕망들을 따뜻하게 바라봐 주십시오. 그런 나라도 괜찮다. 그런 나였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십시오. 완벽해서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기에 더욱 사랑스러운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 부디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남은 인생은 당신을 위해 사십시오. 조금은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는 것을 두려워 말고 조금은 무정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을 겁내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을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장 귀한 보석처럼 여기며 지독하게 아끼고 우아하게 빛내며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지난 세월은 그 자체로 충분히 위대했고 당신의 헌신은 눈물겹게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명예롭게 졸업하고 오직 나라는 이름의 당신만을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 길의 끝에서 당신은 비로소 참으로 나답게 살았노라, 후회 없이 행복했노라, 온화하고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